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31번은 압력차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자, 이 노즐미터는 압력차를 이용해서, 즉 확대관하고 축소관에 의한 압력차를 측정해서 유량을 측정할 수가 있죠. 오리피스도 마찬가지고 요 벤츄리미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 로타미터 있죠. 이 로타미터는 수평 배관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직접 유량을 갖다가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여기 플로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여기 눈금이 있어요. 여기 LPM 요놈이 있어가지고 요 부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이 유량을 갖다 직접 눈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로타미터는 압력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수평 배관에 요 부저에 의해서 여러분이 유량을 직접 눈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로타미터는 여러분이 성능시험 배관에 설치된 것이 로타미터예요. 직접 유량을 눈으로 읽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면적 유량계 그 일종이라는 거.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길이가 300m, 지름 10cm인 관에 12m/s의 평균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수평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의 길이는 몇 미터냐? 300m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지름, 요 직경이 10cm. 그 다음에 이 배관의 유체의 그 유속이 1.2 m/s의 흐름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또 마찰 손실 계수값을 주었네요. 0.02. 자, 이런 거는 이 달시 웨스바스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수도는 마찰 손실 계수 곱하기 관경분의 배관의 길이, 그 다음에 속도 수도 2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요 공식에 여러분이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요. 마찰 손실 계수는 0.02라고 주어져 있죠. 자, 배관의 길이는 300m. 그 다음에 관경. 길이가 다 미터로 표기됐기 때문에 요 관경도 미터로 표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1m는 몇 cm라고 그랬어요? 100cm라고 그랬죠. 자, 그럼 10cm는 0.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m가 바로 직경이 되는 거죠. 자, 유속은 1.2 m/s의 제곱. 2 곱하기 g 중력가 속도는 9.8 m/s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실 수도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4.41m죠. 그래서 맞는 답은 가장 가까운 답이 4.4가 있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인데요. 이 직관에서의 요 마찰 손실 계산하는 공식은 이건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다음은 33번 넘어가죠. 자, 33번은 요 상사의 법칙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어떤 그 펌프가 있는데 임펠러의 그 회전수가, 즉 N1이 1400rpm,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rpm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가 1400회라는 거예요. 이때 양정이 얼마예요? 양정 H1이 12.6m죠. 그러면 이 임펠러의 그 회전수를 높인 거예요.
얼마로 높였느냐? 1450 rpm으로 임펠러의 회전 속도를 더 높인 거죠. 이러면은 양정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에 보면은 현장에 가면 펌프가 있죠. 그래서 이 펌프에 보면은 명판이 있어요. 모터 쪽에, 아니 이거 펌프 쪽에 뭐 이런 명판이 있는데 여기 보면 Q가 토출량이에요. 전격 토출량이 예를 들어서 뭐 600 rpm, 600 lpm 또는 뭐 분당 몇 세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전격 토출량이고, 여기에 보면 양정값이 또 나와 있어요. H가 뭐 100m다, 뭐 50m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전격 양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RPM 수도 다 나와 있어요. 그 RPM에서의 그 양정, 토출량을 갖다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상사의 법칙을 보면은요, Q, 펌프의 토출량, H, 펌프의 양정, P, 펌프의 동력이죠. 그래서 나중, 변경 후의 토출량, 변경 후의 양정, 변경 후의 동력이죠. 그래서 Q2는 처음 토출량 곱하기 N1분의 N2, 회전수에 비해 그대로 1승이 되는 거고요. H2는 처음 양정 곱하기 회전수 B에, 요건 자승이에요. 그다음에 이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회전수에 비해, 요건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승, 여러분이 요건 1승, 2승, 3승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3번은 이 양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죠. 자, H2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변경 전이 지금 얼마예요? 12.6m죠. 자, N1 처음 RPM 수는 1400. 변경 후에 RPM이 1450이죠. 요거에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13.5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의 요 상사의 법칙, 유량, 양정, 동력에 대한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4번 넘어가죠. 자, 34번은 여러분 2차 실기 때 주로 나오는 이 송풍기 또는 그걸 배풍기라고도 하죠. 송풍기의 이 동력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배풍량 또는 송풍량이죠. Q. 단위가 세제곱퍼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전압. 요건 미리미리 AQ. 요놈을 여기가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러면 102로 나눠주고요.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다 나누기 효율, 그 다음에 여유율 또는 전달 계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주어지지 않으면 이 여유율이라든가 송풍기의 효율 같은 거는 주어지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돼요. 요걸 달리 표기하면은요, Q를 세제곱퍼 세크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가 배풍량이 세크일 경우에는 이 60을 안 해주면 돼요. 즉 여기 60이라는 것은 배풍량을 분을 갖다가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것 중에
문제는 뭐냐면 전압이에요. 전압이 지금 킬로파스칼로 나왔죠. 전압이 10킬로파스칼이에요. 요걸 뭘로 고쳐줘야 되느냐? 미리미리 AQ로 고쳐줘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것이 일기압에 대한 정의예요. 자, 일기압이 미터로 하면 10.332 미터죠. 이게 AQ인데 AQ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걸 미리미리로 하면 10.332 미리미리 AQ죠. 자, 이거를 수은주로 하면 0.76 미터 HG죠. 그래서 1미터는 1000ml니까 이게 760 미리미리 HG가 되는 거죠. 수은주로 하는 거죠. 자, 이걸 파스칼,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이걸 파스칼로 하면 101.325 파스칼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일기압에 대한 정의죠.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암기를 해야 단위를 환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킬로파스칼을 없애고 약분을 밑으로 가야 되죠. 약분을 시키는 거죠. 뭘로?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지금 미리미리 AQ예요. 자, 그러면 일기압이 미리미리 HG로 하면 760mm HG하고 킬로파스칼 101.325 킬로파스칼하고 같은 거죠. 즉 101.325 킬로파스칼이 요게 10 AQ죠. 10332 미리미리 AQ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킬로파스칼 서로 약분이 되고 남는 단위가 바로 미리미리 A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AQ라는 것은 이 그리스 말에 보면 아쿠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파 같은 거 하는 데 가보면 아쿠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아쿠아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그래서 여기서 AQ, 요걸 또 H2O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미리 H2O 또는 미리미리 AQ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단위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019.68이 나오죠. 69인가요? 네, 69네, 69. 101.69 미리미리 AQ가 나오죠. 요걸 갖다 이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송풍기의 그 동력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Q가 지금 얼마예요? 3m/s.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3세제곱/s. 전압, 우리 지금 계산했죠? 101.69. 나누기. 여기 102.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29.99가 나와요. 킬로와트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30인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교재는 여러분이 이 세제곱호 분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푸는 거예요. 즉, 풍량을 세제곱퍼 세크를 1분은 60세크니까 60을 곱하면 180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한 거고, 여러분이 60을 대입하지 않으려면은 180이 아니고 3 세제곱퍼 세크가 되는 거죠. 다음에 35번 가죠. 자, 35번은 요 단열 과정에서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압축 후에 절대 온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20도씨 100kPa의 공기를 갖다가 20도씨 등온 압축시키니까 300kPa까지 압축을 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는 등온 압축, 여기부터는 단열 압축을 시켰다는 거죠. 단열 과정.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1000kPa이죠. 그러면 압축 후에 절대 온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T2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단열 과정에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열 과정에서 절대 온도 T1분의 T2는 P1분의 P2 요거의 K, 비열비죠. K분의 K-1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갖다 대입을 해서 푸는 거죠. 자, 그러면 T1은 이쪽이 지금 T1이 되는 거고요. 1000kPa일 때가 T2가 되는 거죠. 그래서 T1은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플러스 20. 요게 T1이죠. T2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예요. 자, P1 처음 압력은 300kPa. 나중 압력은 1000kPa이죠. 요거에 K 비열비, 공기의 비열비 1.4라고 했죠. 1.4분의 1.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293분의 T2. 요거는 300분의 1000. 자, 1.4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0.4가 되는 거죠. 즉 1.4분의 0.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 1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분의니까 결국 T2는 293 곱하기 300분의 1000에 1.4분의 0.4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계산기를 눌러야 돼요. 계산기 누르면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413.29에서 맞는다면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계산기를 누르는데, 계산기를, 공학 계산기를 잘 못 누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풀 줄 알면은 풀겠죠. 이건 293을 아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계산기를 누를 때는요. 지금 이거 카시오 FX 4200P인데요. 처음에 이제 293을 누르죠. 자, 먼저 이제 293을 누르세요. 293 곱하기까지는 되겠죠? 그래서 여기 293 그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 하셔야 되겠죠? 여기 가로 그 다음에 1000 나누기 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x에 y라는 게 있죠? 요거를 눌러야 되겠죠? 자, x에 y라는 그 버튼을 누르고 가로 하시고 0.4 나누기 1.4 가로 닫고 는을 풀면 2x이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413.29가 나오죠. 자, 따라 한번 해보시죠. 293 곱하기 가로 하시고
1000 나누기 그 다음에 300 가로 닫고 그다음에 여기 x의 y승이라는 게 있죠. 여기 x의 y승 가로 열고 0.4 나누기 1.4 가로 닫고 는 잘못 나왔네. 이건 지금 다시요. 293 곱하기 가로 열고 1000 나누기 300 가로 닫고 x의 y승 그 다음에 가로 열고 0.4 나누기 1.4 413.29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학계산기를 누르는 걸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한번 36번 넘어가죠. 자, 36번은 흐르는 유체에서 정상유동, 스테디 플로우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스테디 플로우, 요 정상유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갖다가 말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거는 임의의 점에서 유체의 그 속도가, 유체의 그 흐름 특성이죠, 실제적으로는. 자, 유체의 흐름 특성이라는 것은 그 물질의 속도, 그 다음에 유체의 밀도, 그 다음에 유체의 그 압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정상유동, 스테디 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상유동에 대한 가장 가까운 답이 되는 거죠. 유체의 속도뿐만이 아니고 속도나 밀도, 압력이 변하지 않는 흐름이죠. 다음 37번 가죠. 자, 어떤 탱크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밀도, 그러면 온도가 25도일 때 2kg/m에 3승일 때 계기압력을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요 계기압력, 자, 이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요 계기압력, 우리 계기압을 영어로 하면 요걸 게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요 게이지 압력, P 우리가 게이지 압력을 G로 표기하죠. 요 게이지 압력은 P 절대압력 ABS 앱솔루트 절대 압력에서 대기압, 애트모스피어릭, PA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기압, PABS를 이걸 절대압이라고 하죠. 요 A는 애트모스피어릭에서 요거는 대기압. 그래서 계기압은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빼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대기압을 주어져 있죠. 97kPa.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절대압을 계산하면 여러분이 계기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보면 PV는 N분의 WRT. 요 N분의 W는 바로 뭐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NRT로 표기하죠. 또 다른 공식 하나 있죠. PV는 WRT라는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은 여러분이 기체상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기체상수 PV는 NRT 공식에서 이 기체상수의 단위는 ATM,
리터 또는 뭐 세제곱미터, 뭐 세제곱미터로 할까요? 세제곱미터 퍼 몰 도 K가 되는 거죠. PV는 WRT에서 요 기체상수 R은 줄 또는 킬로줄이죠. 퍼 킬로그램 K예요. 여러분이 요 기체 상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다른 거죠. 여기서 요 P가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압이에요. 자, 주어진 기체 상수가 줄 퍼 킬로그램 K죠. 이 공식을 적용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밀도 값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요 P는 V가 밑으로 가면 질량을 무게를 부피로 나눠준 거죠. 요게 바로 여기서 중력 가속도가 같으면 밀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P는 로 RT로 여러분이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식에 적용하면 절대압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밀도 얼마예요? 2kg per 미터의 3승이죠. 자, 기체 상수 여기 나와 있죠. 259.8. 여기 줄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것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돼요. 이 줄이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 미터하고 같은 거고요. 킬로줄이라는 거, 요 단위는 킬로 뉴턴 미터와 단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59.8 이게 뭐예요? 단위 한번 살펴보죠. 여기 이게 2kg per 미터의 3승이죠. 밀도니까. 자, 기체 상수 R 값이 259.8. 줄이니까 이게 뉴턴 미터와 같죠.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25 도 K가 되죠. 자, 여기서 단위 한번 보세요. 요 킬로그램 서로 약분이 되죠. 없어지죠. 자, 여기 도 K 이거 서로 없어지죠. 자, 여기 미터 없어지고 요게 뭐가 돼요? 미터의 제곱이 되죠. 그럼 남는 단위는 뭐가 남아요? 바로 뉴턴하고 미터의 제곱이 되죠. 자,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바로 파스칼의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54 840.8이 나오죠. 154 840.8이 나와요. 이게 파스칼이죠. 자, 물어본 단위는 뭐예요? 킬로 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1킬로 파스칼은 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킬로 파스칼로 하면 10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54.84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맞는 답이 아니죠. 우리가 좀 절대압을 지금 계산한 거죠. 그래서 절대압 154.84죠. 이걸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57.84가 나오죠. 이놈이 바로 계기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사치가 바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에 38번 넘어가죠. 자, 이 38번 문제는 요건 그 에너지 관리기사 실기 문제에서 나온 거를 갖다 또 여기다 낸 거예요. 그래서 이 38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맞는 답은 여러분 10.98. 이놈을 꼭 답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이 문제를 여러분 풀려고 하면은 30분 이상 걸려요. 39번 가죠.
자, 39번은 최적이 0.031 세제곱미터인 액체에 6만 1000kPa의 압력을 가했을 때 최적이 0.025 세제곱미터가 되었을 때 최적 탄성 계수를 물어본 거죠. 자, 어떤 용기에 뭐 기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얼마였냐면 0.031 이런 그 기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압력을 가한 거예요. 이 압력을 갖다 가한 거죠. 델타 P라는 압력을 가해서 최적을 갖다 이만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된 최적이 0.025 세제곱미터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최적 탄성 계수, 요 K를 구하라는 건데, 요 최적 탄성 계수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가한 압력, 델타 P죠. 요 놈을 최적의 변화량을 원래 최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델타 V가, 이게 부호가, 이게 마이너스 델타 V예요. 이게 부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하고 요 마이너스하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건 쉽죠, 뭐. 자, 가한 압력이 얼마예요? 여기 킬로파스칼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요 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킬로파스칼이 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만 1000 킬로파스칼이니까 61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델타 V는 최적이 얼마만큼 감소되었냐는 나중 최적 0.025 세제곱에서 처음 최적 0.031을 뺀 거죠.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요 놈을 원래 최적 0.031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부호가 뭐가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하고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 세제곱, 여기 세제곱이니까 요 세제곱은 다 단위가 없어지고 파스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 거예요? 예, 3.15 곱하기 10의 5승이 나오는 거죠. 아, 10의 8승. 3.15 곱하기 10의 8승.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최적 탄성 계수 구하는 공식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0번. 요 40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물제트가 이제 이런 그 판에 부딪힌다는 거죠. 지름이 60mm인 그 물 분류가 유속이 30m/s로 이 고정 평판에 대해서 45도 각도로 부딪힐 때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y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잘 표시를 하면은 요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유속이 요 V가 30m/s죠. 일로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요 각도가 얼마라는 거냐면 45도라는 거죠. 이때 이 Y방향, 이 지면의 수직인 거죠. 요 Y방향으로 받는 힘을 갖다 물어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삼각 함수만 잘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이 각도가 지금 45도라는 거죠. 요 빗변이 지금 얼마냐면 밀도에다가 유량에다가 속도 로 Q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받는 힘 요게 FY가 되는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이 F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직으로 받는 힘은 요거는 로 QV에다가 자 이쪽으로 받는 힘은
사인이죠.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 각도. 세타로 표기하죠. 수평 방향이 받는 힘 Fx는 로 QV에다가 이건 코사인 세타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로 QV 여기에서 Q라는 것은 속도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로 V의 제곱의 A와 같은 거죠. 그래서 로 QV를 로 V의 제곱 A로 또 표기할 수도 있어요.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즉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밀도, 물이죠. 물의 밀도는 얼마예요? 바로 1000이죠. 1000 kg per 미터의 3승이죠. 자, 유량은 여러분이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단면적은 지금 직경이 600mm죠. 600mm가 아니고 60mm죠. 자, 60mm니까 1m는 1000mm니까 미터로 하면 0.0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단면적 0.06제곱미터 곱하면은 유량이 0.0842 0.0848이 단위는 유량이니까 세제곱 퍼 세크가 되겠죠. 자, 속도는 30 미터 퍼 세크죠. 여기서 단위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미터의 3승은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죠. 사인 45도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인 45도를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800이 나오죠. 단위는 여러분이 밑에 삼승 없어지니까 분자에는 킬로그램 남고 밑에는 킬로그램하고 여기 미터가 남죠. 분모에는 여기 세크하고 세크 곱하니까 세크의 제곱이 남죠.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요게 바로 뉴턴이라는 단위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뉴턴을 물어봤으니까 1800 뉴턴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요렇게 풀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로 V의 제곱 A 여기에다 대입을 하도 되죠. 그래서 1000에다가 자, V 30m의 제곱이죠. 30m per 세크 30의 제곱 단면적 4분의 파이에다가 0.06의 제곱 곱하기 사인 45 아마 밑에 식이 더 쉬울 거예요. 요걸 계산해도 1800 kg 미터 per 세크의 제곱 즉 뉴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40번 같은 경우는 2번 있죠, 2번. 그래서 여러분이 그 40번 같은 문제는 요 아래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